여러분, 올 가을에는, 올 겨울에는 반드시 이제 알려드리는 이런 종류의 옷을 입으시고 이런 색상을 선택하시고 꼭 액세서리는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기운이 잘 살아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풀려 나가는 것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이 날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네, 같은 사람이라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의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 주변 환경에 의해, 또 그 사람의 직업에 의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절에 의해 옷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는 이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난 체형이 좋지 않아서 멀리 봐도 태가 안 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모델처럼 멋지게 옷을 입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운을 다루는 사람이니 운이 잘 살아나도록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또한 누구는 이런 말도 하실 거예요. 부자들 보니 그냥 편하게 옷을 입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인지가 판단이 되지 않으시던가요?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입은 거지는 얻어먹더라도 못 입은 거지는 밥도 못 얻어먹는다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많은 옷도 입어야 하고 또 두꺼운 옷도 입어야 하죠. 네, 하여 운을 얻을 수 있는 옷 스타일도 알아야 하며 옷 입는 법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편하게 앉기 어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오면서 아마 산으로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등산복을 입으시는 것이 최고의 복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을에는, 겨울에는 이 등산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는 거예요. 네, 편하게 아무 곳이나 그냥 앉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이런 여러분을 타인들은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며,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사람이라면 타인들은 여러분을 존중해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아주 큰 착각을 합니다. 백종원 씨나 장윤정 씨가 옷을 편하게 입는 것과 일반 보통 사람들이 옷을 편하게 입는 것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다 타인들이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들은 평소에는 너무도 어려운 복장을 하며 또한 자기의 격식에 맞는 복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조금 쉬기 위해서 편한 복장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이것만 따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운도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통일된 색상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양학의 근본은 치우침이 없이 고르게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네, 이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해가 있기에 달이 있는 것이며 낮이 있기에 밤이 있는 것이고 남자가 있기에 여자가 있는 것, 네,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봄과 여름은 활동의 시기이고 열정의 시기고 화려한 시기입니다. 네, 하여 다채로우며 자체만으로도 정열적입니다. 물론 우리 몸도 이 시기에는 많은 활동들을 하죠. 하지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모든 기운들은 정지가 되고 침체가 되고 소멸이 되는 거예요. 네, 하여 활동량도 줄고 우리 몸의 에너지 소모량도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은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모든 의사들, 모든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죠. 물론 여러분도 이 가을이 되면서 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네, 하여 한 가지 색상으로 옷을 입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색상은 분명 여러분의 특정한 한 가지 기운만 강해지도록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해 여러분의 다른 기운은 전혀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거죠. 네, 굳이 이런 오행학적인 의미가 아니라도 이런 여러분은 분명 타인의 불편한 시선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가장 많이 입는 이 등산복이 화려한 색상을 가진 것은 바로 이러함을 생각한 의상학자들의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여 겉옷의 색상과 안에 입는 니트나 셔츠의 색상은 반드시 구분을 하여 다르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의 기운의 균형이 일어나게 되며 여러분의 모든 운들이 고르게 잘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무겁고 어두운 색상은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봄과 여름은 가볍고 활동적인 계절이지만 가을과 겨울은 무겁고 어두운 계절입니다.
네, 하여 가을에는 우울증도 생겨나고 생각도 많아지며 괜히 바람이라도 불게 되면 초등학교 때 첫사랑은 잘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하여 봄과 여름에는 무겁고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지만 또한 운의 영향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반드시 무겁거나 어두운 색상은 피해야 하는 것이며 혹 이러한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기운의 치우침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팔찌를 하시든 목걸이를 하시든 귀걸이를 하시든 빛나는 것으로 중화를 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봄에는 좋은 복장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복장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차가운 색상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은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실 것이며 겨울에는 히터를 켜실 거예요. 네, 왜 이럴까요? 이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찬바람으로 중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뜨거운 바람으로 중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을과 겨울은 추운 계절이며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따뜻한 곳, 따뜻한 것이 좋은 계절입니다. 네, 하여 옷 역시 따뜻한 색상과 폰하게 보이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네, 분명 여러분을 바라보는 상대가 편안함을 느낄 것이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 같은 의견이라도 그것을 말하는 상대에 따라 동의를 하기도 하고 거부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말하는 상대가 싫다면 이를 거부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상대가 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조금 불편해도 이를 동의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상대에게 왠지 모를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장인 거예요. 물론 이런 차가운 색상은 여러분의 기운마저 침체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며 또한 운 역시 정지되도록 만들어 버릴 거예요. 네, 마치 겨울에 냉장고에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액세서리는 하세요. 여러분, 가을에는 겨울에는 옷이 많아지고 또 두꺼워집니다. 네, 하여 아주 간단한 액세서리는 꼭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을은 멋쟁이들의 계절이고 그 사람의 센스가 잘 드러나는 계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가을에 옷 입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항상 타인들에게 여러분이 스마트한 사람임을 알려주세요. 네, 그래야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고 또 존중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자이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해요. 네, 이것이 바로 운을 살려나가는 최고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을에 겨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옷 입는 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의해 타인들의 평가를 달리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이미지는 바로 여러분의 운그릇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